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대로변에 벨로스터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남성 2명이 숲으로 들어가더니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끌고 나와 차에 타고 사라집니다. 행인들과 차량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벌어진 대담한 범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한 시각은 범행 7분 만인 11시 53분. 경찰은 이에 앞서 신고 접수 3분 만인 11시 49분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합니다. 그 시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그대로 도주한 범인은 새벽 내내 차를 몰아 대전 대청댐 인근까지 달립니다. 여기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들은 대전 대덕구에서 렌터카를 빌려 도주를 이어가다가 각각 택시를 나눠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대전에서 벨로스터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인 3월 31일 오전 8시. 수사망을 좁혀가던 경찰은 당일 피해자를 납치한 연지호와 황대안을 성남 수정구에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경우를 서울 강남구에서 각각 검거했습니다. 연씨와 황씨를 추궁이 얻은 진술로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안매장돼 있던 피해자의 시신도 그날 오후 7시쯤 수습했습니다. 지난 3일 이씨 등 3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추궁 중에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연씨와 황씨가 범행하기 전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B씨, 그리고 E씨에게 A씨의 납치 살인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 유모씨와 황모씨, 이른바 자산가 부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E씨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배경을 추궁 중인데 현재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단초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E씨는 A씨가 홍보일을 맡고 있던 피코인에 9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A씨와 E씨를 포함한 일부 코인 투자 피해자들은 자산가 부부가 코인 시세를 조종해 손해를 봤다며 2021년 이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과 함께 1억 9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습니다. 자산가 부부의 고소로 E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E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A씨보다 자산가 부부와 더 가까워집니다. E씨를 법률사무소에 소개해준 것도 자산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씨는 A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쓰기도 했지만 연씨와 황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번 범행 전 자산가 부부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돈을 A씨의 살인에 대한 청탁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가 부부는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황씨가 E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자신들을 끌어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E씨는 A씨로부터 코인을 받아낼 생각이었겠지만 A씨가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코인 88만 개의 가치는 겨우 7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중반까지는 E씨가 어려운 경제 사정에 내몰린 끝에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E씨가 범행 전 주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지요. E씨가 A씨를 배신하고 황씨 부부와 가까워진 것도 황씨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상황은 반전됩니다. 경찰이 자산가 부부 중 남편 유씨를 경기 용인시의 한 백화점에서 체포하고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강도살인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복잡한 인물 관계에 묻혀 논점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 발발 직후 신고 접수와 코드 제로 발령, 현장 도착 등 경찰의 초동 조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CCTV를 분석해 범행 차량을 특정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것도 현장 상황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국에 공유되는 수백 차량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등록한 시각은 다음날 오전 4시 53분. 범행 신고가 접수된 지 무려 5시간 만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뒤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수배가 됐더라면 A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관할 서장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에서야 보고를 받았지요. 수사 지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보면 경찰로서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경찰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내 한 대학교의 경찰 관련학과 교수는 경찰이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3일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 수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사관들을 투입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부른 대표적 참사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5개월 전입니다. 그때도 이번 사건과 동일한 문제점이 우리 경찰에게서 드러났지요.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종료 뒤 감찰에 착수하겠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의 가슴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